제작진 역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 작업자의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탈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상황이 이쯤 되자 대표 작업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 캐는데 물이 많아서 물을 좀 빼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작업하기가 낫죠. 이것 참 난감한 상황이로군요. 배수와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 진흙 속에 숨겨진 연근을 일일이 더듬어 캐내야 하는데요. 시작은 제법 실한 연근들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작정 판다고 나오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이거 캐는 요령이 어떻게 돼요? 이게 연근촉이거든요. 네. 이 연근촉을 따라서 방향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흙 뻗어나간 방향에 흙을 걷어내면 돼요. 흙을 걷어낼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연근에 상처가 나게 되면 상품으로서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연근이 전체적인 모양이 나왔을 때 연근이 안 다치도록 갈고리를 밑을 넣고 제끼고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크다. 제 상품. 1m는 좋게 넘을 것 같군요. 굵고 곧은 뿌리가 대여섯 마디 이상 되면 더없이 완벽한 최상품이랍니다. 헌데 작업하다 말고 웬 의자인고 했더니 두 작업자 손에 칼 한 자루씩 쥐고 즉석에서 연근을 자르는데요. 현장에서 곧바로 1차 손질을 한다는군요. 한 상자는 얼마나 되는데요? 대략 30kg. 어느새 바구니 가득한데요. 흙을 걷고 캐고 손질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작업. 그런데 순간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요리조리 살펴봐도 빠져나갈 틈이 안 보이는 상황.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수습할지 심히 걱정이 되는군요. 둘이서 매달려 진흙이라도 바퀴 밑에 밀어 넣어 보는데요. 주변이 온통 진흙탕이다 보니 소용이 없어 보이는군요. 포크레인 본체하고 바닥에 닿아서 더 이상 포크레인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 들어주는 거죠. 흙을 채워서. 오, 조심하세요. 결국 옆쪽 두둑 위로 올라서서 겨우 바퀴를 들어 올립니다. 천신만고 끝에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 자체가 물러지게 되면 포크레인이 연밭에 올라가게 되면 면이 부서지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수확량이 작다고 보시면 돼요. 당장 작업을 하기 위해선 얼마간의 손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왕모가 예. namanya mau.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묵묵히 요기를 하는 작업자들. 그런데 연근을 물에 쓱쓱 헹구어 즉석에서 깎아먹는 대표 작업자. 빵 안 드시고 이거 드세요? 예. 연근 맛있어요. 생으로 이렇게 먹어요? 예. 지금 이 끝부분이기 때문에 연하고 이 맛 자체는 생밤. 연근의 진하고 아삭한 맛이 이렇게나마 분위기 전환을 시켜주는군요.
자, 빨리 일 시작하자. 이어지는 오후 작업. 속전속결로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자야, 갈고리 하나 가져왔나? 빠릿하게 뛰어간다는 것이 그만 삐끗하고 넘어진 것 같은데요. 못하고 신발하고 다. 머드팩을 했네요 그냥. 괜찮아? 당연히 찼습니다 사장님. 또 일하기 싫으니까 저런다니까. 아 큰일 났네. 막내가 수습하러 떠난 사이 대표 작업자 손에 속도를 붙입니다. 포크레인 운전도 하시면서 작업도 같이 하시네요. 같이 해야 일정 양을 맞출 수 있으니까 하루에 가구수로 따지면 40에서 50가구, 키로수로는 1.5에서 2톤 사이. 주문 양에 맞춰 생산하기 위해선 그야말로 팔방미인이 될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데요. 마음은 급한데 결과는 영 신통치 않습니다. 이거 쓸 수 있어요? 머리 아, 버리는 거예요? 못 써요? 찢었다. 아 부엌서 못 써. 부엌서 못 써요, 이거. 부엌서. 했는데 참 좋긴 좋지. 어쩐지 계속해서 일이 꼬여만 가는군요. 소득 없이 고생만 하니 작업자들도 지쳐가기는 매 한 가지. 아, 오늘 양이 작게도 큰일이네. 아낌없이 주는 연밭이지만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야속합니다. 오늘 저녁에 결국 이쯤에서 작업을 마무리하는데요. 서둘러 연근부터 옮깁니다. 그나마 굴착기가 있어 상자를 옮기는 작업은 조금 수월하게 진행되는군요. 뒤쪽으로부터 상자를 실어 옮기는 굴착기. 8박스면 무려 240kg인데요. 그런데 와 큰일 났네. 황급히 바구니를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연근을 주워 담아 보는데요. 연근 괜찮아? 괜찮습니다. 글쎄요, 괜찮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왜 버리신 거예요? 이제 떨어지면서 부서진 애들인데 네 그렇게 해서 버렸습니다. 아, 저거는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네. 그새 상처난 연근이 제법 되는군요. 서둘러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 연근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조마조마합니다. 개 했습니다. 40박스를 못 맞추셨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그 못 맞춘 부분은 저희 장목반에 부탁해서 채워야죠. 제가 제 농사진 걸 놔두고 다른 집에 돈을 주고 사가와야 되거든요. 오늘 고생했어. 네. 내일 오케이. 내일 더 열심히. 네. 오케이? 화이팅! 오케이. 다음 날 아침 오늘은 일찌감치 작업을 시작했나 봅니다. 그런데 일하는 작업자들 코앞에서 유유자적 미꾸라지 사냥을 즐기는 백로. 작업자도 뭔가 발견한 모양인데요. 미꾸라지. 미꾸라지다. 여기 미꾸라지가 나오나 봐요.
네, 이거 많이 나옵니다. 미꾸라지가요? 네네네네. 미꾸라지가 왜 나와요? 뭐 일단 뭐 농약을 사용하지도 않고 물 자체가 이제 지능물이다 보니까 미꾸라지들이 살기에 제일 좋은 환경이죠. 이렇게 모아두면 저녁 찬으로 요긴하게 쓰인다는군요. 열심히 연근을 캐는 작업자들. 오늘은 어제보다 물이 더 빠져서 작업하기가 한결 나아 보입니다. 크네요. 이번엔 소세지 마냥 줄줄이 이어져 나오는 대왕 연근인데요. 대화 많아. 많아요. 보기만 해도 뿌듯한 광경. 밥먹으러 가자. 작황이 좋으니 작업 시간도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점심상도 아주 화려하군요. 오리백수요. 연근 오리백수. 제철을 맞아 바쁜 것도 좋지만 이럴 때일수록 든든히 먹어둬야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꼭 넣자. 말 그대로 시장이 반찬입니다. 맛 어떠세요? 굿. 아, 굿이에요? 하루 종일 진흙탕에서 허리를 굽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다들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오후 작업은 물 흐르듯 순탄하게 작업량을 초과 달성한 작업자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어제의 부진을 한 방에 만회하는 대단한 성과입니다. 오늘 몇 박스 정도 계신 것 같으세요? 오늘 50가구 정도 됐습니다. 이 맛에 농사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đoàn quân Việt Nam đi trung ương cứu quốc bước chân dồn 노랫가락이 절로 나오는 작업자들. bao chiến thắng mang hồ nước. 오늘은 조금 더 조심조심 무사히 연근을 옮겨 싣는데도 성공을 하는군요. 빨리 타. 가서 공장 가서 정리해야지. 보람찬 하루 일을 마무리 짓고 곧바로 인근에 위치한 가공 공장으로 향하는 작업자들. 수분이 많은 연근의 경우 저장성이 떨어지는 탓에 이렇게 곧바로 가공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깎기 전에 흙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고압 분사기로 구석구석 켜켜이 묻은 진흙을 떼어내는 작업. 불과 몇 분이면 꺼무죽죽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말끔한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는데요. 곧바로 이어지는 박피 작업. 갈변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서둘러 작업을 마쳐야 한다는군요. 껍질 벗기는 작업인데. 예리한 날의 필러를 사용하면서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초고속으로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자들. 뽀얀 속살을 드러낸 연근들은 뒤를 이어 2차 세척 작업에 돌입합니다. 목욕 재개를 마치고 또 한 번 샤워까지 끝내고 나면 이것이 바로 진흙 속의 진주. 여기에 슬라이스 작업 또한 시간과의 싸움이라는군요. 슬라이스가 끝난 연근들은 또다시 곧바로 다음 과정으로 옮겨지는데요.
찜기입니다. 저걸 한번 찌게 되면 좀 뮤신이라는 게 얇은 찐득찐득하게 액체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코팅 효과가 있고 코팅 효과가 있으면서 안에 우리 저 안에 연근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찜기를 가득 채운 연근은 60, 70도 사이의 온도에 맞춰져 정해진 시간만큼 자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흔히 보게 되는 중국산 염장 연근과는 달리 밀양 연근은 자숙 과정을 거쳐 제품별로 2차 가공을 거친다는데요. 과하게 익든 덜 익든 뭐 둘 다 못 쓰게 돼요.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연근 공장. 오늘 배송 보내는 물량만 해도 무려 400kg 가까이 된다고 하는군요. 대략 한 200박스 정도. 모두가 정신없이 택배 포장에 여념이 없던 그 시각. 아무래도 무슨 일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공장장! 한달음에 달려온 공장장님. 이거 뭐야 이게? 야, 이거 확인했어야지. 이게 못 쓰잖아. 온도가 높게 해서.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찜기 온도가 너무 올라가 연근이 타버린 상황. 통 가져와 이거 폐기 처분해. 찜기 하나에 들어간 양만 200kg. 너무 아깝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랍니까? 이게 제품 따라 이게 찌는 온도랑 이게 그게 타이밍이 틀린데 이게 내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온도가 오버가 되고 너무 익어버려. 한번 또 이게 찐 거를 건조를 하게 되면 이게 딱딱해져 버려. 이거 뭐 다른 제품화 할 수가 없는 상황. 버려야 하는 연근의 무게만큼이나 발걸음이 무거운 작업자들.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습니까? 아깝죠. 아까운 게 제일 크고 또 뭐 그렇다고 뭐 제 실수도 있으니까 저희 실수도 있으니까 다음번에 뭐 이런 일이 없도록 해가지고 신경 써서 작업을 해야죠. 작은 실수라도 가차 없이 폐기 처분. 다시 묵묵히 맡은 작업을 이어가는 작업자들. 찌는 거는 이제 슬라이서를 쳐서 한번 쪄서 저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를 시켜요. 이제 차를 이제 물을 우려내먹기 위해서는 살짝 이제 볶아줍니다. 마치 커피콩을 볶듯 건조시킨 연근을 로스팅 기계로 볶아내는 작업. 뚜껑을 열기 전부터 구수한 향이 진동하는데요. 한켠에선 또다시 분주한 모습. 직접 배송 나갈 물량을 포장하고 확인하는 작업 중인데요. 번개처럼 물건을 차에 싣고 손수 배송을 나가는 대표. 예, 총에서 30박스입니다. 3,000번. 물량이 제법 되는군요. 지역 사회에 연세 많은 분들한테 저희들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배송을 나온 겁니다.
가볍습니다. 동분서주하는 연근 대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연근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드신다면 그것만으로 건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